안녕하세요. 투자공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기뻐할 날은 바로 배당으로만 은퇴가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배당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배당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도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리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은퇴가 가능한지를 디테일하게 살펴봐야만 해요. 그래서 그 목표 자금을 정확하게 알고 만약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가적인 추가 수입을 얻으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건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일을 쉬더라도 최소한의 평균처럼은 살고 싶다는 것일 겁니다. 은퇴를 했는데 궁핍하게 살고 싶은 미래를 그리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궁핍하게 배당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으로 은퇴를 한다는 가정이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시스템과 세팅을 맞춰놔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꼭 따져봐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평범한 삶이 대체 어떤 수준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표준생계비라는 게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표준생계비라는 것은 가구 규모에 따라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작지 않아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평범한 적절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표준생계비는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항목을 두고 계산을 해두는 것인데요. 우리가 은퇴할 시점에서는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단신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한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배당으로 은퇴가 가능한지를 현실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우리는 45세, 55세, 60세 이렇게 은퇴하는 시점이 전부 다 다를 것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각자의 사람마다 목표로 하고 있는 나이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서 이 표준생계비의 증가도 꼭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최근 5개년을 보면은 1인 표준생계비는 이렇게 되고요. 2인 표준생계비는 이렇게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의 평균 증가율을 보니까 1인 표준생계비는 약 4.35%, 2인 표준생계비의 증가율은 3.49%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15년 뒤 은퇴를 할 때 얼마의 표준생계비가 될까를 증감률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금액을 보면서 작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궁핍한 생활을 하지 않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엑셀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제가 이 엑셀을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 혹시 계산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트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가 하는 거 잘 설명 들으시고 한 번씩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기서 직접 입력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노란색 박스입니다. 은퇴 예정 시기 같은 거를 이 노란색 박스만 입력을 해두면 알아서 계산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도 10억으로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져 놓았었는데요. 보통 우리는 은퇴 자금으로 10억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10억으로 은퇴가 가능할까? 제가 아까 만든 기준인 지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10억이라는 돈으로 은퇴가 가능할까를 직접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표준생계비는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인 표준생계비의 평균 성장률은 4.54%, 2인 표준생계비의 평균 성장률은 3.49%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2인 가구 기준과 1인 가구 기준의 표준생계비는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10년 뒤에 은퇴를 하고 싶다고 계획을 세워놨다 하면 여기다가 10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15년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5를 입력을 해주면 은퇴 당시에 표준생계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평균 증가율을 계속해서 곱해준 값이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듯이 우리는 표준생계비를 반영해 본 겁니다. 15년 뒤에 내가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최소 780만원 정도는 있어야만 지금 460만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은퇴 시기를 이렇게 조정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입니다. 제가 10억을 입력을 해 두었는데요.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연간 배당금과 세후 배당금, 그리고 이것을 월로 나눈 세후 월 배당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으시더라도 일단은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후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15.4% 제외한 걸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종합과세까지 넘어갔을 경우까지 모두 반영한 세후 배당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배당금보다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세후 배당금은 내가 은퇴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오직 배당금만으로 은퇴한다는 것을 고려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중요한 이유가 밑으로 와보시면 개인적으로 은퇴 시기를 바꿈에 따라서 이 표준생계비가 바뀌게 됩니다. 1인 표준생계비도 마찬가지로 내가 숫자를 바꿈으로써 필요한 표준생계비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산이 중요한 거는 제가 10억으로 했고 이제 이 10억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10억을 한 고배당주에 몰빵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커브드콜 성격이 강하고 원금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 추종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일 유명한 5가지는 세팅을 해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것, 그리고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배당 성장주 ETF인 슈드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고배당주로 유명한 제피와 제큐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현재 시가 배당률도 제가 입력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1억을 어떻게 배분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S&P 500에 10%, 나스닥에 20%를 넣고 싶다. 그리고 배당주는 이렇게 나눠서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가 전부 다 계산이 돼서 월 세후 배당금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까지 다 반영한 결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좋아하는 배당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의 시가 배당률만 여기다가 적어주신 뒤 자산 분배만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평균 배당률이 나오게 되고 자산 분배만 100%를 맞춰주시면 돼요. 물론 이 과정에서 내 자산이 10억이 아니라 20억이라고 한다면 입력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수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분배를 먼저 생각을 해본 뒤에 이 자산을 숫자를 바꿔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곳을 보시면 돼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은퇴 시기를 조절하면서 표준생계비를 구했죠. 그리고 이 자산 분배와 배당률을 통해서 월 세후 배당금까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만큼은 내가 더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표준생계비만큼 배당금을 맞출 수 있다면 바로 은퇴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년 뒤 은퇴를 목표로 한번 해볼게요. 20년 뒤에 저는 2인 가구를 목표로 하면 93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산의 증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10억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억으로 한번 자산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20%, 나스닥의 20%, 슈드의 20%, 그리고 전부 한 20%씩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20%씩 넣으면 470만원이라는 세후 배당금이 나오는데 20년 뒤를 생각하면 제가 추가로 450을 더 벌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렇게 자산을 분배하면 자산이 1년에 1억씩 증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연산이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스파이나 QQQ, 슈드가 상장을 하고 난 뒤 작년까지의 연도별 성장률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기대 성장액도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여기서 또 조절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15억을 그대로 두고 S&P 500을 10%, 나스닥을 10%, 그리고 고배당주를 10%씩 늘려볼게요. 그래도 내가 300만원을 더 벌어야 된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만큼 배당금만으로는 은퇴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높은, 굳이 제피하지 말고 제큐에 60%를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배분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 자산을 20억으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20억으로 늘려보니
이제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슈드를 20%, 제피를 70% 정도 하면 이제 표준 생계비를 능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명이 살기 위해서는 20억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연에 8천만 원 정도의 성장 기대액을 가져가면서도 배당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수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가 설명이 조금 오락가락 했을 수 있지만 이 표를 한 번만 이용해 보시면 그래도 나의 은퇴 시기에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뒤면 제가 55세가 되는데요. 그때쯤이면 그래도 고배당주에 조금은 집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수 추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왜 배당 성장률은 고려하지 않았냐, 새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결국 배당률은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가 배당률로 일단은 맞춰봤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제가 예전에 정리해둔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베이스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연 2천만 원까지는 그냥 배당소득세만 떼우면 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종합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금만으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세전으로 연 8,5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제외이긴 하지만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금은 없는데요. 8,5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추가 납부 금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8,50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금액의 기준은 더더욱 낮아지게 되겠죠. 종합과세에 더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해볼 거는 이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내가 은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한 곳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2억을 10%짜리 고배당에 태워서 200만 원을 받아가면서 나는 평생 살겠다. 물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배당금 중에 일부를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총 자산의 성장은 멈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은퇴하는 시기에 맞춰서 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 생계비는 어쨌든 궁핍함 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남들처럼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액보다 못 벌어도, 이 금액보다 배당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편하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이 표준 생계비의 성장률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은퇴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표준 생계비도 커지게 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자산을 모아가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투자 방식이 있다면 이 배당률과만 바꿔주시고 자산 분배를 해주시면 식은 나오게 돼요. 이거는 제가 써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한 번씩은 좀 계산을 해보시면서 현실적인 목표와 목표 자금을 꼭 세워보시고 어떻게 그 목표 자금에 도달할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의 목표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아본 계획은 오로지 배당금만으로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부업이라도 한다면 그 자산에 대한 금액은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개인연금을 드셨을 수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은퇴 시기에 맞춰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인 표준 생계비라고 봤을 때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나 모으는 것도 조금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래도 조금은 정성을 쏟은 이 구글 시트로 내 은퇴 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언제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계산과는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은퇴하는 시기에 배당금만으로 은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소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표준 생계비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맹신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글 시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바로 가기를 해둘 테니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이용해 보시고 그냥 재미삼아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린 건 이게 수정이 혹시 잘못 건드리면 수정이 될 수도 있어서 사본으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